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부동산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소장님. 네, 또 갔다 오셨어요? 그냥 부동산이 좀 재밌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왔는데 좀 네.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네. 좀 집 좀 보여주십사 말씀드렸는데 네. 부동산 사장님이 약간 좀 주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네. 집주인이 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솔직히 뭐 임차인이 있어도 미리 예약만 잘 잡고 하면 보는 게 되게 쉬웠잖아요. 네. 주말에는 몇 팀씩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주저하시고 실제 전화하실 때도 되게 정중하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또 그랬는데 다른 부동산 가도 여기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서 집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겪은 게 무슨 상황인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네, 네. 한 현장 네. 네, 부동산을 다녀와서 겪은 사례잖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한 곳에 그 동네의 네.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어떤 그 임차인만의 사례가 아니고 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앞으로 더 많아지고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게 그냥 좀 까다롭거나 이런 네네. 임차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일반화 될 수 있다는 게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예,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이제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착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보는데 굉장히 네네네. 많이 도와주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내 집을 보여주고 이런 네네. 거에 좀 민감해 하는 분들은 그걸 좀 꺼려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네. 일반적인 임차인들이 집을 보여주는 거를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네.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네.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네네. 왜 그런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임대차 3법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이요? 네네. 집을 보여주는 것 또한 임대차 3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지금? 이제 특히 네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네. 계약 갱시 청구권이거든요. 계약 갱시 네네네. 청구권이 지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네. 이 이제 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네. 임대인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하는 권리와 네. 임차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이 권리가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의 범위, 네. 이제 만기가 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위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상황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임대인들이 이제 조금 앞서서 집을 네. 팔려고 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왜 그러냐? 네. 여기에 핵심적인 요인이 요즘 임차인의 그 이사비. 네. 이사비가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고정화? 네.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관례처럼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임차인들이 내가 이사 갈 테니까 이사 가고 네가 집 파는 거에 협조해 줄 테니까 돈 줘. 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임차인의 협조가 필수적이 됐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임차인한테 거의 이제 돈을 줘야 네네. 이제 집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이제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이제. 네네네. 지금 몇 천만 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집을 먼저 이게 그 임대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행위에 도와주면 네. 임대차 그 계약 갱신 청구권 범위 안에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그때 새로운 임대인한테 무조건 쫓겨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기 권리 아닌 권리가 네. 없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전까지는 보여주지 않게 버티기라는 그렇죠. 건가요, 그런 그러면? 현상이 이제 네네. 예,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이걸 몰랐다가 네. 지금 이제 이걸 점점 많이 알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각 단지별로 네네. 임차인만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임차인의 커뮤니티요? 네네. 소유자 방은 들어봤는데 임차인 커뮤니티. 예, 옛날에는 이제 소유자들이 네. 집값을 조금이라도 올리는데 네네. 막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기 네네. 위해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임차인들이 네. 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각 이제 지금 정보 공유 해가지고 네. 이제 어느 집은 이사비를 얼마 받았대더라. 아, 그러면 그게 이제 최저가가 되는 거예요. 약간 저희 소유자 방에 그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됐더라 네, 이런 네. 것처럼 이제 커뮤니티 네,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얼마씩 그렇죠. 받았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이사 갈 때 아. 얼마 받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임차인들의 그 이사비 시세를 만드는 방인.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임대인이 팔려고 하는 행위를 막아야 네네.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 범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집을 팔아야 되고 네. 임차인은 이걸 어느 정도 좀 막아야 내가 이익을 보는 상황이 생기고 네. 이러니까 이제 미리 팔려고 하는 임대인의 행위에 이제 소극적으로 그렇다고 막 대놓고 막 하기에는 좀 또 그 옛날에 그 살았던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부하기는 막 좀 미안하죠.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약간은 소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거를 부동산들이 감지하고 있는 거죠. 예전같이 이사비를 그냥 한두 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관행처럼 약간 이렇게 생겨났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그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이제 이사비를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죠. 임대인이 무조건 진짜 실거주할 상황이면 네네. 이사비를 요구해봤자 나는 들어갈 거니까 뭐 너 이사 가라 네, 하면은 네, 네.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팔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공실로 만든 상황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보증금을 원래 줄 때 다른 임차인을 맞춰서 주거나 아니면 팔고 나서 그 돈을 받아서 주는데, 실제로 그걸 팔 수도 없고 임차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보증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준 다음에 그렇죠, 네. 공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차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파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임차인의 협조를 받으면 그래도 수월해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쵸. 이제 서로가 이제 그걸 알아버린 거죠. 내가 그 시간을 끌었을 때 임차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예, 많아졌다는 임대인은 거죠. 또 네. 길어지면 자기가 더 상황이 더 복잡하니까 그렇죠. 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집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까다로운 임차인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이런 또 이유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들이 이런 거를 몰랐다가 네. 커뮤니티 이 공간을 통해서 점점 이런 정보, 이게 그걸 행함으로써 나가 몇 천만 원이 생긴다면 그쵸. 저라도 사실은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힘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오히려 집 보여줄 때 사실 남들이 와서 내 집 보고 막 이런 게 불편했는데. 그쵸. 그때는 이 임대차 3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이걸 막을 만한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쵸.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나한테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위해서라도 그냥 안면 몰수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임차인의 좀 위치가 좀 네. 바뀐 느낌이 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진짜 이제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만 한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야, 내 집인데 네. 내 집을 가지고 임차인이 왜 지금 이렇게 내 집을 지금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임차인이 정말 이제 미워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그래도 꽤 됐는데 이렇게 네. 뭔가 새로운 부작용 같은 현상들이 하나씩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전세 2년 만기가 됐을 때 네.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 중간에 이제 팔 수 없게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이죠.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뭔가 필요한 지금 제도다 싶습니다. 이런 지금 부작용이 너무 사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제가 또 겪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겪으면 또 정부가 또 알아서 또 보완책을 또 내놓겠죠. 네, 이게 좀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좀 이제 인지를 해서 네네. 서로 간에 지금 이게 이제 심해지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네네네. 어떤 배려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서로의 권리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돈이 이제 결부가 되잖아요. 네네네. 돈이 걸리면 이건 사람의 양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작은 돈도 아니고 이제 수천만 원의 이사비가 관행처럼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천만 원을 내가 집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수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점점 뭔가 대립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네. 점점 이제 이게 싸움 구도로 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인정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정말 팍팍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현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네.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지금 약간 과도기 같아요. 뭔가 변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시장 새로운 현상에 제도가 대해서. 생겨났으니까 여기에 네네. 따른 부작용들이 네네.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이걸 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네네. 여기에 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네네. 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자리 잡을 때까지 네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고 사실은 이때 이제 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중간에 팔 생각을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편안할 수도 있는 네네. 부분이 있는 거죠. 어쩔 근데 수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2년이면 이제 팔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렸으니까 네네. 그렇다고 4년을 보유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고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좀 심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제도가 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